Joining us now is Democratic Congresswoman Maxine Waters of California. She is the ranking member on the 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and Congresswoman Debbie Wasserman Schultz of Florida. She is the former chair of the DNC. Congressman Wasserman Schultz, it's good to see you again. It's been a while. Lots happened over the summer, and here we are as we head into the fall with the president making a power grab against the Federal Reserve. They've telegraphed and promoted this effort through Project 2025 and other means. 일부 제도적 움직임은 그 자체의 독창성보다는 평소에는 별개로 작동하던 신호들이 비정상적으로 수렴하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1월 22일 하원 입법 보좌진이 제출한 문서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탄핵 절차의 가용성에 대한 심의 개시를 공식적으로 기록했다. 이 절차는 법무위원회 산하 헌법 소위원회 위원들이 주도했으며 입법 보좌관들이 연방 행정부의 활동을 규율하는 엄격한 법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분류한 최근 행정 행위들을 직접 언급하고 있다. 이 요청은 아직 예비 단계에 있지만 특정 조치 하나에 대한 단독 대응이 아니라 정부 구조 내 기술 부문의 우려를 점차 증폭시킨 일련의 결정들이 누적된 결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요청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이 등장한 제도적 맥락이다. 지난 72시간 동안 대통령 비서실 소속 최소 2명의 구성원이 국가고문 및 행정부 법률 자문부서 대표들과의 협의를 통해 제25차 수정안의 법적 한계를 평가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들의 의제에 대한 공식 확인은 아직 없지만 내부 이동 기록과 규정상 일과 변경 사항을 교차 분석한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능력 평가가 보다 객관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이번 사태가 이전의 책임 추궁 시도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비난의 내용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여온 전선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입법 절차의 진행과 동시에 연방 내각, 내부 구조의 동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미국 제도적 균형에 있어 드문 전환점을 의미한다. 두 가지 움직임 모두 초기 단계에 있지만 단순히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수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까지 지배적이었던 억제 패턴에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다. 행정부 운영을 관찰하는 법률 자문관들은 현재 내부 위험인식에 질적 변화가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의회 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비밀리에 배포된 보고서들은 지난 15일 동안 내려진 결정들이 이전 임기 동안 확립된 판례법에 의해 정립된 규범적 기준을 초과했다고 직접 언급하고 있다. 여러 메모에서 사용된 표현은 정당화되지 않은 기능적 이탈로 대통령의 행보가 단순한 정치적 의견 차원이 아닌 기능장애의 관점에서 관찰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회의실 내에서 발생한 일에 그치지 않았다. 이러한 내부 문서의 유포로 인해 상원의 기술 자문단 및 행정감독 기관을 포함한 다른 구조물들도 제도적 근거 부족으로 보류되었던 이전 의견들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의 재개는 이제 이전에는 정치적으로 접근 가능하지 않다고 여겨졌던 법적 타당성의 영역이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탄핵 요청의 공식화에는 공개적인 비난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문제의 행동에 대한 세 가지 축을 정확히 언급하고 있다. 법무부의 사전 의견 없이 행정명령을 사용한 것,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즉각적인 해임, 그리고 진행 중인 수사에 잠재적 위협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공개 발언들이다. 이들 요소는 과거에는 개별적으로 다뤄졌으나 이번에는 요청서에 따르면 직무의 헌법적 의무와 양립할 수 없는 행동 패턴을 구성하는 시간적 순서로 묶여 제시된다. 문서에는 기술적 의견, 관보 기록, 발언록 등
부속 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작성자들은 이를 근거로 고발의 수용 가능성을 입증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권에서는 즉각적인 반향이 있었으나 뚜렷한 분열이 나타났다. 야당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이 요청을 선거 전략과 연관 짓는 것을 피했다. 행정부 내에서는 아직까지 공식 대변인의 입장이 발표되지 않았는데 이는 분석가들에 의해 심의 과정의 긴장감을 나타내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이 경우 가시적인 제도적 반응의 부재는 공식적인 답변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청의 진행은 이미 정치 및 사법 시스템의 다양한 주체들을 움직이고 있다. 대법원 보좌관들은 대법관들이 지난 72시간 동안의 전개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음을 확인했으나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검토 중인 헌법적 항소는 없다고 밝혔다. 기술적 관점에서 탄핵 청원은 대통령의 재임에 자동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수용 가능성은 기한, 회의, 공개 설명을 요구하는 규정상 의무를 발생시킨다. 이 자체만으로도 정부 역학이 변화하여 대통령직의 직접적 대화 상대방들이 답변을 마련하고 결정을 지지하며 내부 결속을 유지하도록 강제한다. 내각 구성원들의 은밀한 움직임으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최소 2명의 전략적 부처 장관이 외부 법률 전문가들과 접촉하며 행정부 수장의 직무수행 불능 선언 시 행동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제25차 수정헌법은 비록 거의 발동된 적이 없지만 직무 정지와 권력 이양 절차에 관한 명확한 조항을 담고 있다. 업무 문서에서 이 조항이 언급된 것만으로도 제도적 긴장감이 상당히 고조되었음을 시사한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공식 정치의 덜 가시적인 층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신호 수렴은 제도적 억제 구조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비록 높은 압박 속에서 운영되고 있을지라도 그렇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기관 지원 기구들은 최근 대통령 조치와 행정부 권한 제한을 위한 공식적 메커니즘 간의 부합 정도를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1월 초부터 최소 3개의 비당파적 법률 기관이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비정상적인 행정 패턴이 공고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전통적 통제 채널과의 협의 없이 행정명령을 통해 발령된 조치들과 확립된 판례와 점점 더 양립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헌법적 권한을 재해석하는 공개 발언들이 동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점부터 정치적 신호와 기술적 의견의 수렴은 대통령의 행위가 해석되는 법적 가능성의 영역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각 조치의 내용만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장치가 관례적 절차에서 벗어나 사용되는 순서와 빈도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 입법자문실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개월 동안 일방적 행정조치, 즉 헌법적 타당성 및 예산적 영향평가 부서의 공동 의견 없이 발령된 조치로 분류된 행정조치 수가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은 역사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온 부서들이 최근 몇 주간 더욱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09년부터 내부 자문기구로 활동해온 연방검찰청 기관청렴위원회로 설립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조치로 인한 기능적 불안정화 위험에 대한 공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1월 13일자 이 의견서는 공식적인 비난이나 명시적인 권고사항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사전 법적 검토 없이 이어지는 행정행위들은 형식적 규정에 근거하더라도 실질적 합법성의 한계를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례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기관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표현은 국가 구조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드문 수준의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연방회계감사원 위원들은 전략적 부서에서 발생한 You don't hand matches to an arsonist, and you don't give power to an angry left-wing mob. 요구되는 기술적 문서에서 근거를 찾지 못한다고 한다. 이러한 해임 사례에 대한 분석은 연방감사원으로 이관되었으며 연방감사원은 향후 몇 주 내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러한 신호들을 바탕으로 제도적 관찰자들 사이에서는 시스템이 전환점을 겪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행정부의 의사결정 자율성과 책임 메커니즘 사이의 긴장이 더 이상 추상적인 법적 논쟁이 아닌 운영상의 거버넌스 문제로 다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초점 변화는 시스템의 여러 층 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원에서는 헌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직 대통령들의 일방적 조치와 관련된 역사적 선례들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메인주 무소속 상원 의원의 요청으로 작성된 조사 보고서는 1972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생한 사례를 포함해 행정명령의 지속적 사용이 사법적 검토나 입법적 개입으로 이어진 16건의 사례를 정리했다. 이러한 선례에 대한 기억은 현재의 상황이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정치적 불안정 시기에 행정부 권한의 한계를 둘러싼 반복적인 갈등의 재현임을 강조한다. 이 같은 해석은 정당과 무관한 기술 관측단을 구성해 탄핵 절차 진행을 모니터링 중인 전국 연방법관 협회 회원들도 공유하고 있다. 이 그룹은 향후 몇 주 안에 3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통령 조치의 헌법적 준수 여부, 최근 해임 조치의 규범적 일관성, 대통령 공개 발언이 행정지침의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행정부 내부에서도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비록 고위 당국자가 공개 발언을 한 적은 없지만 일정 기록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규제기관 책임자, 부통령, 비서실 대표들 간의 연속적인 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의 내용은 비밀에 붙여졌지만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신체적, 정신적 무능력 상태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직무태만 상황에서 제25차 수정헌법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적 의견서 최소 1건이 이미 의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해석적 접근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기능적 무능력 개념을 의학적 기준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성, 투명성, 제도적 준수라는 최소 기준까지 포괄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계층 사이에서 지지를 얻고 있다. 이 법적 타당성과 운영 가능성의 교차점에서 현재 논쟁이 집중되고 있다. 공화국 체제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구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의사결정, 자율성을 어느 정도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이 주제에 대한 확립된 판례가 부재한 것은 관련 주체들의 행동 여지를 넓히지만 동시에 각 결정에 대한 책임의 정도를 높인다. 전문 매체가 자문한 법학자들은 내각 일부가 탄핵 절차와 병행하여 제25조 수정안을 발동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가설이 확인될 경우 국가가 최근 역사상 유례없는 제도적 시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전개 과정을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공식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각 공개적 결정에 선행하는 지하 움직임까지 관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바로 이러한 지속적인 관찰, 즉 제도적 운영의 가장 깊은 층 위에 주목하는 시선을 본 매체는 제공하고자 한다. 최근 몇 주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움직임들의 구체적인 제도적 범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 헌법 전문 법률가들 중 일부는 하원에서 진행 중인 탄핵 절차와 행정부 내부의 제25조 수정안 발동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고 있는 현상을 조율된 전략이 아닌 통제 메커니즘의 우발적 혼란 상태로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서로 다른 동기에 의해 추진된 자율적인 대응들이 통합된 행동을 형성하지 못한 차에 시기를 같이 했을 뿐이다. 이러한 역학의 역효과로 제도적 에너지가 분산되어 각 수단의 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
탄핵은 법적으로 일관성이 있지만 특히 상원에서 예상 가능한 정치적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 상원에서 탄핵이 통과되려면 가능성이 희박한 특별 다수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제25차 수정헌법 적용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지만 내각 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는 명백한 의료적 상황이 아닌 한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일부 분석가들은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지만 정부 운영의 실질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낼 만큼의 조정 수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반면 즉각적인 단절 없이도 현재 시점을 질적 전환점이라고 해석하는 관측자들도 있다. 이 흐름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측면은 각 정책의 공식적 결과 자체가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다양한 기관들이 특정 대통령 행태를 더 이상 단순한 정치적 의견 차이로만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법적으로 열려있는 기능적 무능력 가설은 장관들과 고위 보좌관들에 의해 논의되면서 무게를 더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단일 사건이 아닌 일련의 행정적 행위에 근거한 탄핵 소추안 제출은 이제 행동의 반복성에 의해 주도되는 제도적 해석 패턴의 변화를 시사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예측 가능성을 벗어난 관행에 대한 시스템의 허용 한계를 재정의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논쟁의 초점은 해석의 영역으로 이동한다. 일부는 사전 협의 없이 반복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내부 통제기관의 책임자들을 해임하는 행위가 비록 개별적인 형식적 불법성은 구성하지 않더라도 행정결정의 체계적 일관성을 훼손하는 제도적 마모 과정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정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대통령 권한 범위 내에 있으며 그 판단은 법적 차원이 아닌 정치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입법 감시와 공개적 감시 같은 전통적 견제 메커니즘은 관련 정치적 비용을 감수하려는 행위자들의 의지에 따라 불균등하게 작동하게 된다. 적절한 개입 시기에 대한 합의 부재는 불안정을 연장시키고 각 권력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행동 범위를 정의하도록 강요한다. 동시에 시민사회의 일부 계층에 보다 객관적인 입장 표명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이 압박이 의사결정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광범위한 동원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통령의 역할은 점점 더 중심성을 띠게 된다. 제25차 수정헌법은 발동되기 위해 부통령의 명시적 동의와 내각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요구한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공개적인 표명은 없었지만 이러한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부통령직의 제도적 위상이 국가 의제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다. 헌법 전문가들은 유사한 선례가 없다는 점이 이 과정을 매우 예측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경고한다. 정치적 행위에 기반한 직무 수행 불능을 규정할 명확한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헌법은 이러한 평가를 위한 운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항상 이해 제기가 가능한 상황별 해석에 결정의 무게를 맡기고 있다. 따라서 논쟁의 대상은 특정 임기의 지속 여부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권력 승계를 뒷받침하는 법적 안정성 구조 자체를 둘러싼 문제로 확대된다. 이러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제도적 불안정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에 대한 이해를 재정의할 수 있는 선례가 확립될 수 있다. 현재까지 어떤 방향이 우세할지에 대한 합의는 형성되지 않았다. 시스템은 제도적 기능의 정상적 유지와 비정상적 행정 관행을 억제하기에 기존 공식적 수단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 사이에서 분열된 상태다. 일부 법학자들은 탄핵이 결정적으로 진전되지도 않고 제25조 수정안이 발효되지도 않은 채 모호성이 지속될 위험을 경고하며 이는 제도적 논쟁의 기능적 정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 교착 상태를 통제기관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즉각적인 정치 주기 밖에서 운영되는 기관들의 기술적 자율성을 강화할 기회로 본다. 이러한 시나리오의 결말은 상당 부분 관련 지도자들이 외부 압력과 각 권력기관 내부의 긴장 모두에 저항할 수 있는 결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현재로서는 구조화된 기대 상태가 관찰된다. 제도적 기여는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어떤 결과도 예측되지 않았다. 새로운 공개 입장, 내부 결정, 공개되거나 비공개로 유지되는 각 문서는 사건의 속도와 방향을 바꿀 잠재력을 지닌다. 이야기는 여전히 열려 있으며 그 전개는 특정 개인보다 미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의 견고함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줄 것이다. 우리는 이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아직 결정되지 않은 방향을 형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최근 몇 주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움직임들의 구체적인 제도적 범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 헌법 전문 법률가들 중 일부는 하원에서 진행 중인 탄핵 절차와 행정부 내부의 제25조 수정안 발동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고 있는 현상을 조율된 전략이 아닌 통제 메커니즘의 우발적 혼란 상태로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서로 다른 동기에 의해 추진된 자율적인 대응들이 통합된 행동을 형성하지 못한 채 시기를 같이했을 뿐이다. 이러한 역학의 역효과로 제도적 에너지가 분산되어 각 수단의 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 탄핵은 법적으로 일관성이 있지만 특히 상원에서 예상 가능한 정치적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 상원에서 탄핵이 통과되려면 가능성이 희박한 특별 다수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제25차 수정 헌법 적용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지만 내각 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는 명백한 의료적 상황이 아닌 한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일부 분석가들은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지만 정부 운영에 실질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낼 만큼의 조정 수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반면 즉각적인 단절 없이도 현재 시점을 질적 전환점이라고 해석하는 관측자들도 있다. 이 흐름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측면은 각 정책의 공식적 결과 자체가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다양한 기관들이 특정 대통령 행태를 더 이상 단순한 정치적 의견 차이로만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법적으로 열려있는 기능적 무능력 가설은 장관들과 고위 보좌관들에 의해 논의되면서 무게를 더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단일 사건이 아닌 일련의 행정적 행위에 근거한 탄핵 소추안 제출은 이제 행동의 반복성에 의해 주도되는 제도적 해석 패턴의 변화를 시사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예측 가능성을 벗어난 관행에 대한 시스템의 허용 한계를 재정의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논쟁의 초점은 해석의 영역으로 이동한다. 일부는 사전 협의 없이 반복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내부 통제기관의 책임자들을 해임하는 행위가 비록 개별적인 형식적 불법성은 구성하지 않더라도 행정결정의 체계적 일관성을 훼손하는 제도적 마모 과정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정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대통령 권한 범위 내에 있으며 그 판단은 법적 차원이 아닌 정치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입법 감시와 공개적 감시 같은 전통적 견제 메커니즘은 관련 정치적 비용을 감수하려는 행위자들의 의지에 따라 불균등하게 작동하게 된다. 적절한 개입 시기에 대한 합의 부재는 불안정을 연장시키고 각 권력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행동 범위를 정의하도록 강요한다. 동시에 시민사회 일부 계층의 보다 객관적인 입장 표명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이 압박이 의사결정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광범위한 동원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통령의 역할은 점점 더 중심성을 띠게 된다. 제25차 수정헌법은 발동되기 위해 부통령의 명시적 동의와 내각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요구한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공개적인 표명은 없었지만 이러한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부통령직의 제도적 위상이 국가의제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다. 헌법 전문가들은 유사한 선례가 없다는 점이 이 과정을 매우 예측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경고한다. 정치적 행위에 기반한 직무 수행 불능을 규정할 명확한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헌법은 이러한 평가를 위한 운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항상 이해 제기가 가능한 상황별 해석에 결정의 무게를 맡기고 있다. 따라서 논쟁의 대상은 특정 임기의 지속 여부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권력 승계를 뒷받침하는 법적 안정성 구조 자체를 둘러싼 문제로 확대된다. 이러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제도적 불안정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에 대한 이해를 재정의할 수 있는 선례가 확립될 수 있다. 현재까지 어떤 방향이 우세할지에 대한 합의는 형성되지 않았다. 시스템은 제도적 기능의 정상적 유지와 비정상적 행정 관행을 억제하기에 기존 공식적 수단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 사이에서 분열된 상태다. 일부 법학자들은 탄핵이 결정적으로 진전되지도 않고 제25조 수정안이 발효되지도 않은 채 모호성이 지속될 위험을 경고하며 이는 제도적 논쟁의 기능적 정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 교착 상태를 통제기관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즉각적인 정치 주기 밖에서 운영되는 기관들의 기술적 자율성을 강화할 기회로 본다. 이러한 시나리오의 결말은 상당 부분 관련 지도자들이 외부 압력과 각 권력기관 내부의 긴장 모두에 저항할 수 있는 결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현재로서는 구조화된 기대 상태가 관찰된다. 제도적 기여는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어떤 결과도 예측되지 않았다. 새로운 공개 입장, 내부 결정, 공개되거나 비공개로 유지되는 각 문서는 사건의 속도와 방향을 바꿀 잠재력을 지닌다. 이야기는 여전히 열려 있으며 그 전개는 특정 개인보다 미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의 견고함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줄 것이다. 우리는 이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아직 결정되지 않은 방향을 형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